녹화합니다. 자, 이번 파트에서 399페이지에 보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는 항목이 나와요. 거기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가 뭔지 한번 클릭해서 열어본 다음에 여기 화면이 좀 깨끗하니까 여기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좀 대표적으로 면세 품목을 사가지고요. 면세 품목을 사가지고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란 얘기예요. 자, 면세 품목에 대한 거 하고 과세 품목에 대한 걸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하다 보면은, 자, 지금 닭고기를 갖다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닭고기는 지금 축산물로서 여기 사갖고 올 때 면세 품목이니까 당연히 부가세 대급금이 없겠죠. 그러면 증빙서류도 계산서를 받겠죠. 아니, 후라이드 치킨 파는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후라이드 치킨 장사하시는 분은 그 후라이드 치킨을 갖다가 만들어 팔기 위해서 여기 가공되지 않은 닭을 사갖고 와서, 그러면 분명히 사업자니까 닭고기 판 사람한테 계산서 받겠죠. 그죠? 부가세 대급금 없어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원재료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후라이드 치킨 열심히 튀겨서 팔았어요. 그러면 여기 후라이드 치킨을 갖다가 팔게 되면 얘는 팔 때 가공이 되었으니까 얘는 저기 과세 품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이렇게 한번 예를 드려본다는 얘기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면 원재료 10만원어치 사갖고 왔어요. 10만원어치 사갖고 와서 여기 부가세 대급금은 당연히 없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상품이 제품이라고 그러고요. 제품 매출을 해서 30만원에 이렇게 팔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제품 매출한 거에 대해서는 부가세 예수금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고객들한테 3만원 이렇게 받아 놓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팔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할 때 부가세 예수금만 납부했지 내가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언페어해.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면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파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여기 원재료세 보는 것처럼 부가세 대급금은 없지만 부가세 대급금이 있는 것처럼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해 줄게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계산은 안 했어요. 근데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재료가 지금 10만원 우리가 사갖고 왔었는데 부가세 대급금으로 만약에 만원 인정해 주겠다고 하면 우리가 만원만큼은 부가세 대급금 없던 거를 부가세 대급금 공제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원재료 값은 10만원이 되겠어요? 9만원이 되겠어요? 원재료 값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래서 구분을 하게 된다면 원재료 값은 9만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만원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쓴다면 대변에다가는 다시 원재료 얼마는 빼줘야 돼요. 만원은 이렇게 빼줘야 되겠죠. 회계 처리할 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면세 품목을 과세 품목으로 파는 이런 사업자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지금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는 대부분의 그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그 사업자들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갖다가 작성하는 그 사업자들은 어떤 사업자로 구분합니까?가 대상이 또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써드리는 걸 보시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업자분들이 많을까 적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얘기예요. 자, 여기다 쓸게요. 거기 해당되는 사업자는 누가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음식점들은 면세 품목들을 사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식점이 일단 대상이에요. 근데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 사업자들의 형태가
여러 사업자들이 있더란 얘기죠.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개인의 또 상대적인 개념은 누구라 그랬죠? 법인이라 그랬죠? 법인 사업자도 있어요. 또 어디서 여기 이렇게 면세품목 사다가 먹는 걸로 여기 파는 데가 또 어디 있을까? 어디? 어, 간이 사업자는요 개인 사업자에 속해요 그냥. 유흥업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다시 지금 우리 의제 매입세 공지신고서 이거 작성하는 주요 사업자들은 큰 틀에서 일단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개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 사업자인 경우, 그 다음에 유흥업소인 경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음식점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그 규모가 보편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자한테는요 우선 몇 퍼센트를 부가세 대급금 없었지만 몇 퍼센트를 인정해 주냐면 108분의 8% 인정해 줘요. 우리 보통 부가세 그 대급금 내게 되면 부가세법은 10%죠. 근데 얘는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퍼센트까지 인정해 주겠다? 8%를 인정해 주겠다. 근데 매출액이 2억이 안 되는 더 영세한 사업자들한테는요 109분의 9까지 인정해 준대요. 그건 이따 교재에서 한번 보면 돼요.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어디 나와 있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퍼센테이지 나와 있죠. 근데 그거 먼저 보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 얘기 그냥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들어놓고 그런 다음에 교재 한번 다시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교재 먼저 보면 이게 지금 머릿속이 꽉 등등해요. 그러면 개인이니까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 교재에는 그런 자세한 이런 배경 설명이 없이 나와 있는 문장들이지만 제가 설명할 때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흔히 잘 접하는 것들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재 보면은 여지껏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기 책 보고 다 알면은 굳이 이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요. 법인은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해주는 건 상황은 똑같지만 얘는 106분의 6만큼 해주겠대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요. 유흥업소에서도 음식 파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흥업소가 어디예요? 오케이. 거기서 안주 같은 거 시키면은 다 그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도 적용시켜 준다고 했는데 얘 내년에 또 바뀔 것 같아. 유흥업소는 축소시킨대요. 공지해 주는 거.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에서 지금 104분의 벌써 줄었네. 올해부터니까 102분의 2로 되어 있죠. 원래는 104분의 4였었는데 반뚝 잘라갖고선 줄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버닝썬 때문에 그랬어. 버닝썬. 만수로 세트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기억하실 때 102분의 2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가로해 놓고서는요 두 가지가 지금 예외상이 있는데 요즘 경제상이 많이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간이사업자들에 대한 간이사업자래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 매입세액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적용해 주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2억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어디 갔어? 109분의 9까지 해준다.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법인은 106분의 6이라고 좀 해놨죠? 과세사업자 되어 있고요. 됐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제가 또 하나 더 써야 될 게 있어요. 옆에.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는 근데요. 지금 이 TAT 2급에서 우리는 지금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음식점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여기 해당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문제 풀 때에는. 그런데 음식점에 대해서 이런 걸 적용해 주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제조업체거든요. 제조업체에다가도 이걸 적용을 시켜주겠대요. 여기다가는 제가 제조업이라고 써놓을게요. 제조업은 104분의 4만큼 해주겠대요. 이건 뭐냐면 지금 제조업체들도 면세품목 사다가 걔 가공해서 팔 수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그 오리나 닭 같은 거 걔 그 키우는 농가에서 걔를 갖다가 사다가 걔 털 뽑고 내장 걸러내고 그 다음에 그 조리가 가능하도록 염지하고 나 염지란 용어도 하여튼 그거 해서 그 치킨 프라이드 치킨이 됐던 양념 치킨이 됐던 닭갈비가 됐던 걔네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닭 잡지 않죠. 그죠? 그런 상태로 가공해서 판매하면은 이 제조업체도 똑같은 상황에서 면세품목을 사다가 가공해서 과세품목으로 파는 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그런 논리라면 똑같이 공제해 줘야 되겠죠. 근데 제조업체가 대규모 제조업체는 안 되고요. 조건이 중소 제조업체, 중소기업이어야지 돼요. 그랬을 때 이만큼 인정을 해주겠대요. 그럼 104분의 4가 왜 나오는지도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조업체가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얘네 면세품목 사다가 과세품목으로 파는 그런 일반 기업들도 있더란 말이죠. 제조기업이 아니야. 그냥 사다가 중개만 해갖고 가공해서 팔아. 그런 경우 있을 때는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기업이라고 불러요. 근데 일반 기업은 제조업체처럼 이렇게 많이는 안 해주겠고요. 102분의 이만큼 해주겠대요. 일반 기업일 경우 퍼센테이지는 몇 퍼센트? 102%만 해주겠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뭐 작년, 재작년이었네. 작년에 적용되기 시작했으니까 어떤 이슈가 생겼었냐면은요. 이 제조업체들 중에서도 지금 명절날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한과 즉 방앗간 있죠? 방앗간도 제조업이에요. 뭘 제조해요? 떡이나 아니 쌀이나 뭐 이런 거 밀 뭐 이런 거 갖다가 놓고 어떻게 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는 전통 우리 그 다과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만들고 제조업이기도 하면서 특수라고 해야 되나? 명절 때만 얘가 좀 주로 많이 나가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기가 힘들어 죽겠으니까 우리 이거 좀 인정 좀 많이 해줄래? 라고 했더니 우리 전통 한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전통 한과 떡 말리는 건 아니죠. 한과 같은 거 만들 때도 대부분 다 농산물들 사용해서 그 만들잖아요. 약과라고 해야 되나? 약과나 육아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그런 업종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그런 사업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 해갖고서는 제조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앗간이라든지 그 한과들 만드는 곳들 있죠. 우리 쌀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전통 한과 만드는 곳들은 조금 더 많이 하자. 얼마만큼? 이만큼 106분의 6만큼 이렇게 해주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가세법 중에서도 의제매입세 공제 이 관련된 자체들은 지금 영세한 그런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한테 그 혜택을 좀 되돌려 주고자 이렇게 좀 계산을 해 주더란 얘기입니다. 자, 얘를 갖다가 시험 문제로 분석을 해서 분석까지는 좀 너무 거창하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는 여기에 해당돼요. 전제 조건이 중소 제조기업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의제매입 공제신고 우리 주변에 음식점 많아요, 적어요? 많아도 뒷대 많죠. 시험 문제 자주 낸다 그랬었죠. 이거 주변에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 이거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조업인데 시험 문제 일반 기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 제조기업인지 일반 기업인지 음식점인지 요거 지금 제가 이렇게 써드리면서 우리 스토리텔링 하는 것처럼 얘기해 드렸으니까 기억하는 게 별반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용 구분해서 제가 써드린 표 요만큼 잘 기억해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힘들어. 오래간만에 재밌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원래 옛날 얘기는 재밌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합시다.
또 저장해서 사용해야 되니까. 뚜둑 소리 났어. 기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우리가 지금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우리 대상 사업자들은 음식점, 제조업, 일반기업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매입세 불공제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 중에서 지금 여기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와 그렇게 넣으면 안 되는 그 거래 경우가 있더란 얘기예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서 우선 여기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 중에서도 여기 개인, 법인, 유흥업소 이렇게 나눠지고 제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크게 제조업하고요. 밑에 음식점 하는 통틀어서 음식점을 하는 이런 사업자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제조업이 됐던 음식점이 됐던 지금 면세 품목을 사갖고 와야지 걔를 가공해서 과세 품목으로 만들어 팔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원재료 누구한테 사오느냐는 거예요. 원재료를 사갖고 오는 대상은 아무래도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사업자한테 사오겠죠. 사업자한테 그 원재료를 사갖고 오게 되면은 사업자한테 그 증빙 서류로 뭘 받아야 되겠어요? 계산서 또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신용카드 매출잔표 또 현금 냈으면 현금 영수증 되겠죠. 이렇게 사업자로부터 그 증빙 서류를 정확히 받고 정규 증빙 서류를 받고서는 처리를 했다면 그 내용은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여기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사업자한테 법정 증빙 서류가 아닌 걸 받았으면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사갖고 올 때는 반드시 법정 증빙 서류를 받아야지. 그걸 못 받으면 이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판단하는 것도 이게 시험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사업자한테는 반드시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 법정 증빙 서류. 법정 증빙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 음식점을 하는 면세 품목의 음식점이라든지 뭐 등등 하는 사업자들이 여기 농민, 어민으로부터도 여기 해당되는 원재료 사갖고 올 수 있죠. 그죠? 자, 농민, 어민으로부터 이렇게 원재료를 사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농민, 어민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법정증빙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인정해 주겠대요. 누구일 경우? 제조업자일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이렇게 원재료를 사갖고 오고 법정증빙 받지 못했어도 이를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어민으로부터 증빙서류가 그럼 여기 뭐가 있을까? 법정증빙 그냥 아니라고 얘기할게요. 보통 얘는 농어민으로부터 그런 원재료를 사올 때 뭐 고기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그런 거 사갖고 올 때 보통 법정 증빙은 당연히 없다 그랬었고요. 법정 증빙이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라든지 그냥 일반 영수증 내가 물건 주고 돈 받았다는 사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조업체에서 사갖고 왔을 때는 이게 인정해 주겠대요. 그러면 법정 증빙이 없는데 이 자료를 입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사갖고 왔으니까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될까?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해야 될까?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부가세 유형은 뭘로 선택해야 될까? 모르겠네. 어? 뭐라 그랬어?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온 거는 면세 품목이죠. 면세 품목인데 지금 증빙서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농업인한테 제조업체에서 농업인한테 그 면세 품목을 사왔을 때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은 하되 거기 부가세 유형은 면세 품목이죠. 그다음에 증빙서류 없죠. 면건 이렇게 하고서 입력하셔야지 돼요.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다음에 음식점이요. 음식점인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음식점인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여기 원재료 사갖고 올 수 있겠죠. 당연히 법정증빙서류 받은 것만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농민이나 어민으로부터도 사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도 음식점에 있는 개인이 됐던 법인이 됐던 유흥업소가 됐던 농업인한테 사갖고 왔는데 얘는 증빙서류 없잖아요. 음식점은 다 안 해줍니다. 됐어요? 이게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였었어요. 제조업체는 농업인으로부터 이렇게 원재료를 사갖고 왔을 때 해당되는 거 여기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서 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음식점에 관련된 사업자들은 농어민으로부터 만약에 이걸 받았다면 증빙서류 받은 거 법정증빙서류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의제매입 공제신고서에 작성할 수도 없다.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지 돼요.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 됐고요. 거기 400페이지에 우선 문제 자료부터 입력을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는 거래이기 때문에요.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전자계산서, 증빙서류가 전자계산서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셔야겠죠. 거래 내역을. 날짜는 9월 11일로 되어 있고요. 9월 11일. 그다음에 부가세 유형은 매입인데 지금 계산서죠. 그럼 맵 번호는 부가세 유형 면세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꽁치라고 쓰시고요. 그다음에 수량은 500, 단가는 7,000원. 그다음에 거래처는 평화수협. 계산서 받았고요. 분계는 지금 현금으로 50만 원 받았고 외상으로 했죠. 근데 얘는 원재료니까 외상매입금 해도 되죠. 그렇지만 현금 받은 게 있으니 뭘로 해야 된다? 혼합으로 해야 되겠죠. 혼합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 대변에 대해서 현금 얼마? 50만 원 보내줬고요. 나머지는 외상매입금이겠죠. 외상매입금으로 300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해주셨단 말이죠. 자,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우리 회사가요 이렇게 연세 품목을 사다가 과세 품목으로 장사를 하는 사업이라면 이 원재료 사오는 게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두 번 있을까? 되게 많겠죠. 근데 얘는 지금 원재료 사갖고 온 거에 대해서 여기 의제매입 공제신고서에 작성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3개월 동안 몰아서 하나씩 그것도 작성하려면 이 일이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적요란에다가 타계정 대체 8번 눌렀던 거 기억나요? 그런데 그거 이외에 두 가지를 더 배운다 그랬어요. 바로 이예요. 얘는 6번. 여기 적요란에다가 6번이라는 걸 갖다가 선택하시게 되면 이 거래에 대해서 원재료가 자동으로 의제매입 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면 이거 할 때마다 매번 그렇게만 해놨으면 의제매입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다 불러오기만 하면 되니까 바로 계산 끝나겠죠. 그래서 적요사항에서 여러분이 적요사항 8번 지난번에 배웠고
오늘 배운 건 여기 적요란에다가 이렇게 6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이라고 딱 나타나죠.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재료를 작성하시고 쓰시고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01페이지에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 정어리 50상자를 강남마트에서 구입하고 BC카드로 결제했다고 되는데, 여기는 일단 증빙서류가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고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거 원재료라고 했으니까 날짜가 며칠 날짜예요? 9월 12일 날짜. 그 다음에 유형은요,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카과 되겠죠. 아니 카면 면세 품목이니까 카면 언제 쓰는지 알겠죠? 이렇게 저기 뭐죠? 면세 품목 사왔을 때 카면 58번 해주시면 되겠고, 신용카드는 BC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BC카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품목은 정어리 원재료라고 쓰면 되겠죠. 원재료 수량은 알 수가 있나 없나? 자, 100만원을 갖다가 나누면 얼마가 돼요? 수량까지 써주셔야 돼요. 100만원을 나누기 몇 상자? 50상자로 하게 되면 단가가 2만원이었겠네요. 그죠? 50상자에 단가 2만원, 100만원 되어 있고, 거래처는 강남마트. 강남마트 해주시고, 분계는 카드니까 카드 매출로 이렇게 해주면 원재료, BC카드 등등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재료에 여기 적요란에 못 써주셔야 된다고요? 6번 써주셔야 되겠죠. 원재료에다가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 항목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세 번째 보시게 되면 통조림 제조에 사용할 원재료를 어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어민으로부터 받았는데 얘가 법정 증빙 서류가 지금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라고 나와 있어요? 저기 400페이지 수익 내용 그 세 번째 줄 밑에 보세요.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서 있죠. 제조업체예요. 중소제조기업체이기 때문에 농어민으로부터 사갖고 와도 여기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면 여기 농민이라 했나? 어민으로부터 사갖고 온 자료를 입력해야 되는데, 날짜는 9월 13일 날짜로 해주시고요. 유형은 지금 면세 품목인데 증빙서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면건 60번으로 해주시고, 품목은 뭐라 그랬었죠? 거기 고등어, 고등어라고 써주시고요. 수량은 90상자, 180만 원을 90상자로 나누면 얼마죠? 이것도 2만 원이겠네요. 거래처명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박어부 하면 있죠. 그다음에 필요 없고, 그다음에 돈 줬나요?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이건 외상 매입금 가능하죠. 원재료니까 2번 해서 원재료 외상 매입금 해주고, 얘도 뭐 해줘야 돼요? 적요란에다가 얘는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요란에 6번 이렇게 입력해 주시게 되면은 의제 매입세 원재료 차감 부가가치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 세 가지 예 중에서 두 가지는 금방 여러분이 이해하셨죠? 계산서 받았을 때 당연히 매입 수준부터 입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카면 해서 입력하면 된다. 근데 3번 세 번째 거에서는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건이라는 부가세 유형 선택해야 된다는 거하고, 중소 제조업체라고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일반 기업체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얘는 중소기업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얘는 일반 점표에서 입력하셔야 돼요. 아니면 음식점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기업이다. 그러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기업이라고 하면 얘는 반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그 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얘를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구분해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렸던 자료들은 지금 401페이지, 402페이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그다음에 요건 하던 거니까 지금 녹화하는 중이라서 마무리를 짓게요.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는 뭐였었어요? 부속서류 만들려고 했던 게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였었죠. 얘를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날짜는 좀 9월 달이니까 이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선택하자마자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거 자료 자동으로 다 와 있죠. 됐나요?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 화면 여기 밑에 보시면 화살표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해서 지금 합계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봐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합계 금액이 의제 매입세액 우리가 지금 할 게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의제 매입세액은요, 지금 한 건이에요. 그죠? 꽁치에 대한 거. 그런데 여기 밑에 의제 매입세액 합계 금액 여기 얼마라고 나와 있나요? 세 건 다 합쳐서 242,2,306원 나와 있죠. 자, 봐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이거 왜 작성해요? 부가세 대급금 없었지만 이거 계산해서 나온 금액 부가세 대급금으로 인정해 주세요잖아요. 그럼 처변에 부가세 대급금 242,2,306원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대변에다가 뭐라고 써야 돼요? 원재료가 그만큼 빠져줘야 되겠죠. 이해되심?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교재에 대해서 거기 40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402페이지에 원재료 242,2,306원 이렇게 계산된 거 분기된 거 보이시죠? 자, 요거까지도 됐고, 그럼 마지막 뭐 보면 돼요? 이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 나와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지금 7월부터 9월 30일까지, 자, 아까 얘기했던 공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죠. 얘를 공제해주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4번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클릭을 띵 해보시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의제 매입 공제 신고서 작성했었던 그 합계금액, 여기 의제 매입 신고서 총합계, 그다음에 여기 우리 회계에서 부천에서 입력했던 항목들 등에서 여기 242,2,300원 나와 있죠. 이것도 여러분 직접 입력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입력만 제대로 하게 되면 대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얘가 전산 세무이익보다는 많이 수월해요. 시험 그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서 반영된 거 보셨고, 그 다음에 얘를 또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의제 매입세 여기 630에 나와 있죠? 지금 확인 다 끝난 거예요. 자, 의제 매입세 어떻게 하는 건지도 이제 알았죠? 근데 지금 얘 기간이 언제예요? 7월? 9월? 예정이에요? 확정이에요? 예정이죠? 제가 시험 문제는 아까 앞에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예정 시험 문제를 많이 낼까? 확정 시험 문제를 낼까? 확정 시험 내일 해줄게요.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실질적인 그런 가산세 문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수업 요 다음 거까지 마무리 지려고 했었는데, 얘는 내일 한 번 더 저기 조금 더 녹화해드릴 동영상 해서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뵐게요. 네.